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인도네시아 도착, 아시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입니다. 비행기, 전용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도네시아의 그 전통 춤을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네요. 일정을 보면은 6일에서 7일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최 관람한창 등에 참석해서 아세안 협력 강화반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네요. 요건 또 뭐 이 전통 축하춤을 하는 데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또 이 다른 뉴스 보도에서 가져온 거고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푸틴 사이의 주요 무기 거래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고가 떨어지면 전선이 붕괴될 것입니다. 탄약이 풍부한 북한은 절망적인 러시아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과 ICBM과 같은 첨단 무기를 위한 식량, 비료, 에너지 기술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 연구원이 말했다. 해가지고 그 뭐 또 해상훈련 제안도 있었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은 북한 해군의 그 열악한 상황이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겠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크렘린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 부인해 왔죠. 지금 어떻게 될지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니까 그 시베리아 철도를 또 타고 가나요?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매우 궁금하네요. 분석, 중국의 경제 기적 중 일부는 신기루였습니다. 로이터 조케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연구소에는 메릭스라는 데가 있는데 수석 경제학자인 맥스 잭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을 봤어야 했습니다. 이게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막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현재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검증되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찾아보고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중국이 많은 통계들을 좀 뭐 숨기고 또 잘못된 통계들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자관 중국의 어떤 상황들은 검증하기가 좀 어렵다. 검증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위기 대 침체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중국이 이 그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급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을 또 좀 기술하고 있어요. 부채를 탕감하고 과도한 산업 역량을 억제하며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감내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중국이 성장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과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세 번째로 단기적인 고통은 유발하지만 더 빠르고 강하게 재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인 개혁이 포함된 소비자 주도 모델로 전환되어야 된다. 자, 요게 실질적으로 공산당 이야기지만은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측면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일반 민간 자본주의라기보다도 중국이 그 중국 국가 자본주의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좀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 자본에 의한 기업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부 주도형 그 투자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을 견인차를 해왔는데 어쨌든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줄이고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위기 이거를 감내할 생각하라는 뜻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한국 서울 뭐 다른 데 지방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서울 거품 줄이고 그다음에 이 미안하지만은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북한의 용어를 갖다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도 고난의 행군을 각오를 해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충근 씨 TV라고 국제 정치학 박사신데 꽤 많이 그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시진핑도 대책 없는 중국의 5대 군단 해서 저는 그 제목을 보고서는 그 중국 해방군의 5대 전구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포린 어페어즈라는 그런 책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중국 몰락에 관한 논문이 4편이나 게재되어 있다. 전체 11개 논문 중에 그래서 그 독재자들의 자포자기 이런 표현들을 좀 인용해서 가지고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 논문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과 화해할 수 있다는 환상. 미국과 중국은 왜 지속적인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기적의 종말, 중국의 고전은 어떻게 미국의 기회일까? 고전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중국 파멸의 길,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실제 손해, 중국 얼굴 위에 있는 단층선들, 주름살을 얘기하는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중국이 결코 위대해질 수 없는 50가지 이유가 또 그런 나온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책에서 원인 리즌이라면 이건 뭐 코즈라고 하지만 이유라고 해서 두 번째 이유가 Five Armies of Inst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군단이라고 그렇게 그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폭파 장면은 아파트 짓다가 건설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층리련을 방치했던 30층짜리 15개 동 중을 폭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은 5개 세력이라고 했는데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조차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들 5개 군단은 군인들이 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Made up of citiz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은 무관심에 의해서 양산되었다. 아, 숫자가 대단히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중공 정부의 무관심 대상이었다. 아, 이들은 디스시덴스가 아니고 리볼루셔너리도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군단으로 빈민군단이 있고 두 번째로 외동아들 군단이 있고 세 번째로 농민공 군단이 있고 네 번째로 범죄자 군단이 있고 다섯 번째로 총각 군단이 있다. 그 중에서 이 빈민군단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 미화 1달러 미만으로
하루 생계를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5,500만에서 한 1억 5천만 명 정도나 된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 역사상 왕조 변화의 어떤 동인이 됐던 세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앱솔루트 트리트 레벨 크리티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뀔 때는 결국 백성들이 민중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다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빈민군단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얘기겠죠. 중국 내에. 그리고 농민공 군단 두 번째 그 외동아들 군단은 뭐 좀 생략하고요.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대부분이 또 남성이고 2010년에 2억 명이었는데 연 1,300만 명씩 증가해가지고 2022년에 2억 9,5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아, 주민등록을 우리처럼 옮길 수는 없고 농촌에서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생업을 위해서 어디 뭐 그 정규직으로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또 공장에 어떻게 임시로 들어가서 일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못 받았고 위협의 느낌인 정도라면은 이들이야말로 그 맨 앞장서서 싸울 세력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 목적으로는 우리는 현대 중국을 건설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타당한 자리를 달라. 대우를 사회적 대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죠. 해결 방법은 중국이 선진국가로 올라가면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막혔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범죄자 군단인데 이게 뭐 그 홍콩서부터 그 유행했던 중국 그 조폭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전국적으로 편지해 있고 주로 남성들이고 이것도 이들은 이들의 세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두려움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게 블루 차이나 클라임이라고 폭력 범죄가 심각하다 그러고 화이트 차이나 그 클라임이란 것은 지능 범죄형 컴퓨터로 해킹 뭐 이렇게 하는 고등교육이 받은 자들의 또 범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총각공단 숫자가 3천에서 한 4,300만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이가 한 20에서 한 40대 정도 그리고 이제 지방에 더 많다. 그리고 또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지 않겠냐. 여성 인구 중에서는 또 그 산하 제한을 못하고 한 자녀라는 정책이 이제 그게 어떤 이,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지기 직전인 그거를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총각군단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인민해방군 무슨 전구에 그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타이완을 침공하는데 써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남북 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옛날에 뭐 항미 원조라고 해서 북한군이 또 들어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차출이 돼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만주 쪽에 그 북부 군부라고 그러죠. 그 북구 저기 군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미사일 기지들이 많고 남쪽을 향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개의 그 미사일이 예, 한반도를 향해서 그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총각군단이 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 조선일보에서 최근 그 안 돌아가는 상황,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다 내 탓이란 거냐라고 시진핑이가 원로 집단 간언 듣고 분노했다. 이런 뉴스를 냈어요. 베이다이허라는 게 그 바레만 쪽 어디에서 비밀스럽게 그 열리는 비공식 회의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부 원로들이 뭔가 간언을 했는데 그게 내가 그 집권 10년 동안에 뭐 해결해 보려고 나도 노력을 해 봤지만 그 몇 대에 그 걸쳐 와서 경제 발전하면서 그 의무로 누적된 그 이 병폐들이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나도 그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지금 다 내 탓이냐라고 시진핑이가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최근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인지 G20 회의에도 안 오는 거로 되어 있고 또 뭐 아세안 뭐 회의 때 뭐 이런 데도 직접 연설을 안 하고 대독을 하게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조금 조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갈파한 자본주의의 원리적 문제, 신자유주의와 현대의 빈곤의 진정한 관계는 해서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다이코크 홍자라고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 연구과 교수의 글을 했는데 이런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해서 논점이 나오면은 아주 이제 그 머리에 자꾸 쥐가 나요. 굵은 글씨 정도로만 진행을 해보면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본질이 뭐냐? 현대는 빈곤층까지 사치나 금융이 잠식하고 노동자도 기업처럼 투기의 손을 물들이는 시대라는 점에서 19세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또 이 시작을 하면서 노동자가 정전에는 산업자본에 의한 착취를 당했다면은 지금은 금융자본에 의해서도 착취가 아니고 수탈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현대 빈곤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이토 오마코토는 이 상황을 노동력의 상품화가 아니라 노동력의 금융화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들은 새롭게 그 이 어떤 그 상황을 그 어떤 그 언어화해서 하는 그런 표현력이 좀 신선하게 좀 다가오긴 하네요. 그래서 권력이 권장하는 그 자기 자신의 주체를 가지고 살라고 말들은 하지만 금융 세력이 볼 때는 그 말 잘 듣고 종속시키는 게 주체화다. 이런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인 거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오히려 능력 자본주의에 있어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결국 그 개인의 책임으로도 또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에 대항하려면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존재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현대의 빈곤은 금융 권력에 의한 노동력의 금융화와 수탈의 그 특징이 있기도 하고 그 근저에는 부단히 갱신되어 결코 이룰 수 없는 만드는 희소성이란 이런 용어도 그참 새롭게 저는 들리네요. 근원적인 레벨에서 빈곤이라는 문제가 대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좀 지적인 표현들이 돼가지고 참 이해 먹기 어렵네요. 그래도 좀 더 계속해서 정리한 것을 진행해 보면은 신자유주의 명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밝은 명자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에서는 빈곤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노동을 하시오. 그게 빈곤의 낙인화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또 노동을 일을 해라. 이런 얘기하네요. 그래서 부채윤리와 노동윤리를 링크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부려먹고 있다. 아, 산업자본 세력이나 금융자본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어찌 보면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자본의 명법이 자본주의 근간에 위치하는 원리적인 문제, 특히 마르크스가 제창한 가치 형태론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치 표현론이다, 표현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치 형태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쪽에서 보면 요거를 다른 말로 본다 그러면은 가치 표현론이다, 표현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 형성 뒤에는 우리가 모두 자기를 상품으로서 시장에 등록하고 가치 표현할 것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진정한 문제로 본 것이었다. 거의 뭐 서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이 1편에서 그 새로운 느낌적인 느낌이 오긴 오는데요. 저는 이런 그 대학 교수가 그 칼 포퐁의 어떤 그 철학책이라도 좀 보고서 칼 포퐁이 그 마르크스 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런 것도 겸해서 비교를 해 본 다음에 글을 연재를 하면 어떨까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좀 해보고 싶네요. 기고자가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할지 매우 저는 궁금합니다. 향후 그 검색에 이게 또 걸러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저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마르크스 철학을 어렵고 풀지 말고 어렵게 풀지 말고 공산주의 중국의 절대 빈곤층 실제 조금 전에 했지만은 공동부유 아무리 뭐 말은 떠들어도 공산주의도 어차피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르크시즘에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통제국가가 돼야 되니까 결국 독재 전체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그 공산 전체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 그건데 결국 독재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독재 국가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현대 사회가 국가의 통제력이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통제에 익숙해져서 수동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빈민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사람일까요? 그 겨울철인 것 같죠. 따뜻한 그 이 두꺼운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다 걸치긴 걸쳤는데 뭔 뜻인지 상징적인 사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를 경계하는 기업들과 함께 일본 자본 증가율이 약화되고 있다. 가지모토 데스시, 요게 그 로이타였을 겁니다. 그걸 또 인용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4월부터 6월까지 공장과 장비에 대한 지출을 늘렸지만 연간 증가 속도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5분기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은 급격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의해서 일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분기별 자본 투자가 감소를 고려할 때 연간 2분기 GDP 성장률은 아마 약 1포인트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미나미는 말했다. 미나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출에 대한 재팬 인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하죠 한국 주식회사, 일본 주식회사 지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면서 기업 내부 준비금은
7.3%. 보통 우리가 내부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난해 554조 8천억 엔, 3조 8천억 달러로 가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의 연간 경제 생산액과 대략 비슷한 규모다. 1년에 그 GDP가 1년에 일본이 3조 8천억 엔이 되는데 세계 3대 경제 규모죠. 동경 시내, 도쿄 시내 그 도쿄 타워가 보이는 그런 거에 사진을 게재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자본 증가율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면은 조금 절제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그 투자 기회를 위해서 자본 비용 지출을 위해서 지금 여력을 모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도쿄 타워를 보면서 어떤 남녀 같아요. 요 왼쪽에 있는 분이 여성분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죠. 여기는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분인 것 같은데 제가 희극화를 해봤어요. 어쨌든 일본 경제가 은근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어 나한테. 이렇게 내용이 좀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일본은 중국이 이제 꺾이면은 일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 추세가 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일본도 물론 그 수출이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뭐 한국은 어떨지 지금 그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 중국 그 몰락과 함께 한국이 디프레이션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힘들게라도 극복해 나가야 될 상황일 것 같다. 하반기에도 아마 좋아질 기미는 별로 없다. 추경호 부총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전망을 했지만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쏟다가 진짜 안 좋아지면 더 정부가 욕을 먹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더 신중하긴 하겠죠. 한국은행은 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한국은행의 그 경제 성장률 2023년도 경제 성장률 그 1.4%를 예상했는데 결국 정부도 그걸 수용을 했고 더 내려갈지 조금 더 올라갈지는 하반기가 돌아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 라는 게 이제 여러 뉴스나 또 슬프 분석, 기업 분석을 하면서 느낌 같은 느낌이 오고 있는 거죠. 좀 잘 된데 그냥 어디 대기업 해보라면 현재로서는 현대 모타그룹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또 하락을 했거든요. 매출 증가는 어찌 보면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액상으로는 올라가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속은 없어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지난 2일 현지 시각 튀르키예에서 목격된 유성 X라는 보도체인지 이 천문 현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안은 없다. 유성이 실제로 지면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추락 직전에 완전히 분해됐는지 여부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뉴스인지 인용하는 것도 다 생략했습니다. 이런 유성을 평생 저는 보질 못했어요. 지면에 하늘에서 뭔가 그 불빛이 쫙 그 별이 움직이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그 서울 상공에서도 공기가 맑았을 때는 그런 게 보였는데 공기가 탁해진 그 서울 상공 또 조명빛 때문에도 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상 가까이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찍힌 거니까
이런 경험을 하기가 매우 쉽진 않은 것 같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이 천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항상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지금 다들 접근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시진핑은 무엇을 숨기는 건가? 신종 코로나의 기원이 미국에서 속속 드러났다. 도후 가츠히코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현재 그 일본 야후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경제 침체가 코로나19부터 시작했다는, 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유사한 보도들의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중국이 이 언론 통제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유도하면서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에다가 일본까지 그 금수 조치를 넘어서 일본은 나쁜 놈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내부의 그 불안한 것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형적인 수수로 보이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을 좀 띄워주는 뉴스, 석간후지, 처리수 방출로 루머, 어니츠 노루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영어인지, 언이츠 노루? 어, 중국과 일부 당, 그 일본 내 일부 당일 거도 하고요. 어, 메, 미디어겠죠? 메디어라고 하는데, 미디어, 진정한 형평성을 고마웠다 한국의 과학적 태도. 그래서 뭐 우리들 많이 얘기하지만 일부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태평양의 그 해류를 봐서는 4년 후에나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JTBC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돌아오는 건 하는데 거기 뭐 물고기가 미리 먹어서 그 흐름을 해서 동해 쪽에서 잡히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의견을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나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먹을 거예요. 왜냐? 그 후유증이 오는 거 만약에 진짜 나쁘다 그래도 과학적으로 어, 뭐, 뭐, 많이 살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먹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런 과학적으로, 자, 그런 그 무슨 뭐 유명한 무슨 그 교수가 나와서 그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울산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그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가서 바다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들린 얘기는 발전소 근처에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온도가 안 맞대요. 그 폐수, 그 우리나라도 그 삼중수소 그거 다 나오고 중국 새끼들도 하고 우리도 배출하고 일본도 배출하고, 사실 그게 문제인데, 이번 처리수의 문제도 있지만은 고기들이 거기 가까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폐수 나오는 그 방류수 쪽에는 물의 온도가 틀리면은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류들이.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틀리네 느낌이 오면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거기서 그 생선들이 거기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도 안 되고 고기도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를까? 낚시쟁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빤히 알 거를, 거기서 잡히는 게 우리나라 수산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 이따위 얘기는 건, 얘도 그 교수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교수가 은근히 JTBC는 뭐 4년에 돌아오면서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건데, 그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자기는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그 자기는 낚시를 안 해본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래 끌었습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오든지 큰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정말 생활실 때 하타나카 아키히로 작가가 또 한 얘기인데 지금을 사는 사상 미야모토 쯔네이츠 역사는 서민들이 만들 뭔 말인지 번역이 서민의 부재 역사 향토 연구로서의 민속학 뭐 이래 가지고 뭐, 사실 일본 역사 얘기할 때는 그 막부라든지 무사계급 이런 쪽에만 얘기가 나오지, 농어민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속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민중의 삶, 그러니까 백성의 삶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또 책을 낸 게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중들의 삶은 이따와리 아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요게 우리말로는 번역할 게 없는 모양이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상호 부조에 따른 공동체와 개인의 지속적인 행위였다. 그런 민중의 생활은 그 중에 들어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그 백성들의 삶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2조 500년이라도 꽤 오랜 기간인데 2조 실록에 의해서 드라마가 되고 뭐 하는 거는 왕조 실록에 대한 무슨 거기 무슨 저기 그 역사 그 드라마를 만든다 그래도 뭐 옛날 양반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랑 얘기 뭐 신사임당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그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그 서민의 역사가 밝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2조 말에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에 의해서 2조 말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알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 1000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려 600년이라고 그러죠. 이조 500년이라고 그러죠. 거의 2000년의 우리 그 조상들의 역사는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경국가, 정착국가가 되면은 농민 농업 정착이니까 거기는 지주들이 있고 거기에서 착취를 당하고 산다 하는 거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스러웠을 것이다. 그 지금도 그이뭐 어떤 그 별도로 돈을 버는 게 없더라도 그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식생활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뭐 민중의 삶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현대사를 뭐 역사책을 하더라도 주로 정치, 경제,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지 민중의 삶이 뭐 역사 기록으로 크게 남길 건 없을 거예요. 다만 나온다 그러면은 반란이라든지 독특해가지고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든지 이런 게 이조실록에도 뭔가 적힌 거는 있다 그러는데 지방 관서에 뭐 기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 뭐가 있는지는 뭐 다 지금 알 길은 없죠. 이상 오늘이 9월 6일이죠. 9월 6일 스르프 타임즈 편집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